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오후입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불과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선거판은 이 코미디라는 말도 좀 맞지 않는데 이 동물 이름을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잖게 말하면은 희화화라고 합니다. 희화화, 웃기는 그림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희화화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는 국어사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표현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이미 예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심상정 씨가 그 산술을 설명을 하다가 기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요 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례정당이 50개 이상 나와가지고 투표용지가 1m 이상 된다는 이야기를 야당 의원들이 했는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가장 웃기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 위성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그리고 괴상망측한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의원 수대로 번호가 1, 2, 3, 4번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의원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뭐 가를 앞세운 정당이 가정, 가자 등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판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정치판, 정치의 핵심인 선거판을 XX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민을 짐승 수준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머슴이, 공복이라고 하는 머슴이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선거판에서 그래도 한석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가 미래한국당이 한선교 대표가 독자 노선을 가다가 그것을 지금 수습하느라고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 있느냐? 이런 판을 만든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황교안 대표가 본질을 찌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사령부를 포격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표현은 점잖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 정리를 제대로 한 글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오늘 아침에. 아침 편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작년 말 선거법을 막기 위한 저의 대국민 호소문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선거가 희화화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고 나라를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호소뿐만 아니라 괴물법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저는 불철주야 싸웠습니다. 선거법이 통과된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저의 호소문에 담긴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례정당과 관련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선거가 완전히 희화화되어 버렸습니다. 괴물 같은 선거법이 한국 정치를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과 동조 세력들은 제가 색깔론과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고 연일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금방 또 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참 바쁩니다. 요새 다시 읽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물론 괴물법을 막지 못한 제 책임도 있습니다. 괴물법을 만든 세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나 공천 과정의 혼란으로 여러분에게 실망도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괴물법을 통과시킨 무책임한 세력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문제의식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괴물법이 있는 한 한국 정치는 탐욕으로 오염되고 이전통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 지난 겨울에 일어났던 괴물법의 탄생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 동조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괴물선거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아침 편지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주말입니다. 힘냅시다. 자, 이제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책임을 좀 나눠 가졌어요. 자신도 못 막아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으려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도 국민들이 별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 전염병 사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더구나 며칠 전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 중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아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60%, 즉 40%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40%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3아웃, 4볼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오늘부터는 3아웃 제도가 아니라 4아웃 제도로 바뀌었다 하는 것도 모르고 야구 경기를 구경하러 간다는 이야기고 또 야구 경기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겠죠.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농락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을 아주 걸레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향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외웁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이란 근사한 이름을 간판을 가지고 있었으면 되었을 이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가지고 자유한국당 간판 내리고 올린 정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고 제일 외우기 힘든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당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정당 이름을 버리고 가장 나쁜 정당 이름을 선택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부분도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X판을 만든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게 황교안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교안 씨가 성명을 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정당 성명서로서는 정보가 좀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제 발표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황희국 전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포함되었다. 우리가 진짜 친문정당이다. 우리야말로 진정 친조국이다. 고 선언한 것에 다름없는 면면이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그만두고서도 대통령 이름을 팔며 총선 출마를 꿈꾸던 김 전 대변인이었다.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그였다. 그런 김 전 대변인이 불과 2달 만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없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공직 사퇴 시한 마감일 날 그만둔 최강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사퇴할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결국 법마저 무시하며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비례대표로 보상받으려거나 그도 아니면 국회의원직을 방패삼아 자신의 죗값을 피해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시민의 부름을 받았으니 소명을 다하겠다는 거창한 출마의 변을 내세웠지만 자신의 욕심에 출마하려는
범죄 혐의자가 입법부의 일원을 꿈꾸는 것 자체가 어불성실이다. 조국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장이었던 황희구까지 이름을 올렸으니 이쯤 되면은 법치주의와 국민정서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 국민우롱 명단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이 아주 점잖게 표현했네요. 제가 성명을 낸다면은 이것은 국헌문란 공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을 공천하는 이 집권 여당 또는 그 반대 여당은 헌정 질서의 가장 기초인 국민의 상식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도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 이전에 이 사실관계를 흐트려 버리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앞부터 2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 마라. 1 더하기 1은 4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 윤리 이전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 국민들이 이거 뭐 별것 아니다. 난 관심 없다. 나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예산 퍼주는 사람한테 찍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일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라는 공동체는 국민 교양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이 자꾸 속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빼앗느냐? 아니면 국민을 교육하느냐? 나는 국민을 교육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애국자의 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독재자의 피를 마실 차례인데 지금 바로 김정은과 그 김정은에 부안해동하는 민족 반역자 국민들이 정의감을 잃어버리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다 허사입니다. 이 코리아가 베네수엘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베네코리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코리아로 남을 것이냐 베네코리아로 전락할 것이냐의 선거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 후보도 심판받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심판받는 선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